아버님, 제발 오늘부턴 그 까만 환약은 드시는 척만 하시옵소서.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이름 모를 병마에 쓰러져 사경을 헤매는 이조판서 대감의 굳게 닫힌 처소 안이었습니다. 가난한 친정 탓에 하인들에게조차 멸시받던 구박덩어리 막내 며느리가 온 집안의 눈을 피해 홀로 숨어들어와 참으로 충격적인 말을 꺼낸 것입니다.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간다는 의원이 지어온 그 귀한 보약을 당장 뱉어내라며 눈물을 쏟는 작은 댁의 두 눈에는 알 수 없는 깊은 두려움과 절박함이 서려 있었지요. 죽어가는 병자도 살려낸다는 그 귀한 명약 속에 대체 어떤 소름 끼치는 진실이 숨겨져 있길래 이토록 애원을 하는 것인지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서늘하고도 위태로운 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복이 가득 찾아올 것이옵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 북촌 자락에 아주 웅장하고 기와가 드높은 대저택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나라의 인재를 두루 뽑는 막중한 자리를 맡은 이조판서 최 대감의 댁이었지요. 최 대감은 평생을 대쪽 같은 성품과 맑은 청렴함으로 살아온 조선의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가문의 안채에는 오래전부터 아주 커다란 빈자리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최 대감의 정실 부인, 즉 이 집안의 안주인이었던 시어머니가 일찍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까닭이지요. 안방마님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 안채의 모든 권력과 곳간 열쇠는 맏며느리에게 쥐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뼈대 깊은 권세가 출신인 큰마님 조 부인이 그 실권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조 부인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부터 마치 자신이 집안의 최고 어른인 양 위세를 떨치며 살았습니다. 최 대감의 장남과 막내 아들은 모두 관직에 나가 있거나 바깥에 머물며 글공부에만 매진하고 있었지요. 그러니 겹겹이 담장으로 둘러싸인 안채의 일은 오롯이 조 부인의 소나귀에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가을에 매서운 찬바람이 창호지를 사정없이 때리며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이었지요. 마당에 붉은 단풍잎이 하얀 서리를 맞아 우수수 떨어지던 아주 쓸쓸하고 스산한 계절이었습니다. 항상 바위처럼 정정하시던 최 대감이 갑작스럽게 기력을 잃고 차가운 방구들 위에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최 대감의 거친 마른 기침 소리가 안채 담장을 넘어올 때마다 집안 하인들은 잔뜩 웅크리고 숨을 죽여야만 했지요. 큰 기둥이 병석에 쓰러지자 조 부인의 권세는 오히려 하늘을 찌르듯이 더욱 드높아졌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휘감고 날카로운 눈매를 번뜩이며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마음대로 주무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면 이 넓고 화려한 대저택에서 가장 춥고 외로운 이는 막내 며느리인 작은마님 서희였습니다. 서희는 가세가 몹시 기울어 몰락해버린 가난한 양반가의 막내딸로 이 댁에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변변한 지참금이나 비단옷 한 벌 없이 초라하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늘 멸시를 받아야만 했지요. 서희에게 맞동서인 조 부인은 시어머니보다도 더 무섭고 하늘같이 억압적인 형님이었습니다. 조 부인은 집안 어른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서희를 동서로 인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뻔히 보는 마당 한가운데서도 거침없이 가난한 친정을 들먹이며 모욕을 주기 일쑤였지요.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그 굶주린 집구석에서 대체 무엇을 제대로 보고 배웠단 말이냐. 조 부인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호통 소리가 찬 서리처럼 서희의 가슴 한가운데에 푹푹 박혔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억울함을 토로할 남편도 곁에 없이 입술을 꼭 깨문 채 묵묵히 마당을 쓸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매서웠습니다. 서희는 두꺼운 속옷 하나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얼어붙은 우물가에서 직접 찬물을 길어 올려야만 했지요. 차가운 얼음물이 가녀린 손등에 튀어 살같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붉은 피가 맺혔습니다. 그래도 서희는 행여나 서러운 울음소리가 밖으로 셀까봐 텅 빈 장독대 뒤에 숨어 눈물을 삼켰습니다. 얇은 무명 치마폭 사이로 스며드는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형님의 매정한 눈빛이 더욱 춥게 느껴졌지요. 그러나 서희의 가슴 속에는 남들이 모르는 아주 굳건한 심지와 세상 무엇보다 귀한 유산이 하나 품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일찍 세상을 떠나신 친정어머니가 피눈물로 지켜내어 남겨주신 낡은 비전의서 한 권이었습니다. 서희의 친정 외조부는 본래 궁궐내의원에서 임금의 병을 돌보던 무척이나 훌륭한 어이였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가문이 하루아침에 멸문지화를 당하고 몰락해 버린 것이지요. 그 무서운 밤, 서희의 친정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치마폭에 숨겨 도망친 것이 바로 그 비전의서였습니다. 가난한 살림살이 탓에 서희가 심한 열병을 앓을 때도 친정어머니는 의원 한 번 부를 돈이 없었습니다. 대신 어머니는 밤새워 그 낡은 의서를 뒤적이며 텃밭이나 야산 어귀에서 흔한 풀뿌리를 캐어 정성껏 약을 다렸지요. 서희는 콧물이 흐르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곁에 누워 그 귀한 의서를 함께 보며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화로에서 다리던 약재의 맵고 쓴 냄새와 신비로운 잎사귀의 모양새를 온몸으로 익힌 것입니다. 그 덕분에 약초를 감별하고 사람의 체질에 맞는 처방을 내리는 지식만큼은 늙은 의원들 부럽지 않게 뛰어났지요. 서희는 차가운 위풍이 매섭게 스며드는 작은 방에서 밤마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 그 낡은 의서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책장에서 번지는 오래된 묵은내를 맡으면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긴 듯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답니다. 하지만 이 집안의 구박덩어리로 전락해 버린 처지에서는 그 놀라운 재주를 단 한 번도 밖으로 꺼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며칠이 지나도 병석에 누운 최 대감의 기력은 하루가 다르게 눈에 띄게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큰마님 조부인은 조선에서 가장 귀하다는 산삼과 값비싼 녹용을 끊임없이 푹푹 달여서 대령했습니다. 매일같이 진한 약탕 다리는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했지만 시아버지의 차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 대감의 눈과 주름은 더욱 깊게 패이고 숨소리는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듯 거칠어지기만 했지요. 서희는 시아버지를 위해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직접 기력을 북돋는 맑은 탕약을 끓여 올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약탕기가 끓고 있는 부엌 근처에는 서희의 그림자조차 들이밀 수가 없었지요. 조 부인이 자신의 수하인 억센 계집종들만 부리며 서희의 접근을 철저하고도 매정하게 막아버린 까닭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저택 안에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맏며느리 조 부인의 비단 치마포 아래 숨겨진 그 시커멓고 끔찍한 속내를 말입니다. 조 부인은 낮에는 하인들 앞에서 시아버지의 병환을 극진히 걱정하며 눈물까지 훔치는 신용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누가 보아도 하늘이 낸 갸륵하고 정성스러운 효부의 모습 그 자체였지요. 하지만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굳게 닫힌 안방문 안쪽의 상황은 밖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아래서 조 부인의 두 눈빛은 마치 어둠을 틈타 먹잇감을 노리는 굶주린 독사처럼 번뜩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위독해지자 조 부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도록 다리를 틀고 있던 무서운 탐욕이 마침내 고개를 든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남편이나 다른 형제들이 나서기 전에 가문의 막대한 재산을 오롯이 독차지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집안의 기둥인 시아버지 최대감이 하루빨리 숨을 거두어 주기만을 은밀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마당 구석에서 시아버지의 굳게 닫힌 처소를 멀리서 바라보며 서러운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짙은 불안감과 왠지 모를 서늘한 예감을 도저히 떨칠 수가 없었지요. 자신의 뛰어난 지혜를 펼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깊고 캄캄한 고립감 속으로 속절없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위태롭고도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겨울의 초입이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꼿꼿한 이조판서 가문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폭풍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길한 폭풍의 시작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참으로 뜻밖의 일과 함께 들이닥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안채의 육중한 대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턱을 넘어온 낯선 이의 그림자가 서희의 발끝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인물의 등장이었지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도 짙은 안개가 한양 도성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조판서 댁 안채에 드리워진 불길한 기운이 눈앞에 나타난 듯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뿌연 날씨였지요.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고 낯선 사내 하나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번지르르하게 걸쳤으나 걸음걸이가 어딘지 모르게 가볍고 눈매가 쥐처럼 날카로운 사내였습니다. 서희는 빗자루를 든 채 마당 구석에 서서 그 낯선 사내의 방문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그 사내를 맞이하기 위해 화려한 치마를 끌며 버선발로 마중을 나온 이는 다름 아닌 큰마님 조 부인이었습니다. 조 부인은 집안 하인들이 모두 들으라는 듯 아주 크고 과장된 목소리로 사내를 치켜세웠습니다. 어서 오시게. 내 아버님의 병환이 일이 깊어지시니 자네의 그 신통한 일술만 믿고 친정 동네에서부터 급히 모셔왔네. 그 자는 바로 조 부인의 친정 동네에서 약방을 크게 운영한다는 허 의원이었습니다. 조 부인의 말에 따르면 허 의원은 죽어가는 사람도 침 한 번에 살려낸다는 조선 팔도 최고의 명이라는 것이었지요. 하인들은 큰마님의 지극한 효심에 감탄하며 모두 허리를 굽혀 허 의원을 깎듯이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서희의 눈에 비친 허 의원의 모습은 병자를 살리는 어진 의원의 자태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자 특유의 맑고 깊은 눈빛 대신 이곳저곳의 재물을 탐색하는 탐욕스러운 기운이 가득했으니까요. 허 의원은 거드름을 피우며 조 부인의 안내를 받아 최 대감이 누워있는 굳게 닫힌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희는 차마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허 의원이 최 대감의 맥을 짚으며 길게 헛기침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판서 대감의 기력이 이미 바닥까지 쇠하여 웬만한 탕약으로는 도저히 오장육부를 다스릴 수가 없사옵니다. 허 의원의 무거운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더욱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곁에 앉은 조 부인이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흐느끼며 제발 아버님을 살려달라 애원하는 소리가 이어졌지요. 참으로 완벽하게 꾸며진 한편의 훌륭한 연극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염려 마시옵소서. 소인이 대감마님을 위해
천금을 주고도 구하지 못할 귀한 약재를 손수 빚어왔사옵니다. 허 의원은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오칠을 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어 방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상자 뚜껑을 열어 잘 빚어진 새까만 환약 여러 알을 꺼내 보였습니다. 보통 병자에게는 따뜻하게 달인 맑은 탕약을 올리는 것이 순리거늘 꿀에 버무린 검은 환약을 처방한 것입니다. 허 의원은 그 환약이 천년 묵은 산삼과 진귀한 웅담을 섞어 만든 기적의 보약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했지요. 모든 하인이 그 말을 믿고 이제야 판서 영감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겠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방 안을 살피던 서희의 눈에 참으로 기이하고도 소름 끼치는 찰나의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최 대감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고 있는 그 짧은 틈을 타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조 부인과 허 의원의 시선이 허공에서 은밀하게 얽히더니 두 사람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비틀려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병자를 걱정하는 며느리와 의원의 눈빛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깊은 비밀을 나누고 무언가 끔찍한 음모를 함께 꾸민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섬뜩한 교감이었지요. 말 한마디 섞지 않고도 서로의 검은 속내를 완벽하게 알아채는 그 눈빛 교환에 서희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형님인 조 부인이 친정에서 불러온 저 허 의원이라는 자가 결코 병을 고치러 오는 이니 아님을 직감한 것입니다.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안방문이 열리고 조 부인이 손수 그 검은 환약을 들고 마루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와 만나자 환약이 담긴 그릇에서 미세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마당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서희는 맷돌 아래서 고개를 숙인 채 코끝을 스치는 그 낯선 기운을 온전히 들이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서희의 온몸이 벼락을 맞은 것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냄새는 사람을 살리는 귀한 약재의 달큰하고 따스한 향기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친정어머니 곁에서 온갖 풀뿌리의 향을 맡고 내의원 비전 의서를 통째로 외우며 자란 서희였습니다. 조선 팔도의 그 어떤 독초와 약초도 서희의 예민한 후각을 속일 수는 없었지요. 환약에서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하게 피를 썩게 만들고 숨통을 조여오는 독한 풀뿌리의 매캐하고 비릿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깊은 산속 응달에서만 자란다는 사람의 기혈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맹독성 약초의 향기였습니다. 꿀의 단내와 정향의 강한 냄새로 교묘하게 덮어놓았지만 서희의 후각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 탕약이 아니라 냄새와 색깔을 쉽게 숨길 수 있는 둥글고 까만 환약으로 빚어왔는지 단숨에 이해가 가는 순간이었지요. 서희의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 부인과 허 의원이 짜고 시아버지인 최 대감에게 보약으로 위장한 독약을 먹이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조선 땅에서 시아버지를 독살하려는 것은 천벌을 받아 마땅한 가장 무겁고 끔찍한 강상죄에 해당하는 폐륜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대청마루로 뛰어올라가 그 독약을 당장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진실을 외치고 싶었습니다. 형님,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아버님께 이런 끔찍한 독초를 올린단 말입니까? 서희의 목구멍까지 뜨거운 절규가 차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서희는 그저 친정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벌레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핍박받는 자금마님일 뿐이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안채의 절대 권력자인 맏며느리 조 부인에게 맞섰다가는
그 자리에서 당장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쫓겨날 것이 불보듯 뻔했지요. 누구도 힘없고 가난한 작은 댁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조 부인의 화를 돋우어 더 빨리 최 대감을 해치게 만들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결국 서희는 치마폭을 꽉 움켜쥔 채 입술이 터져 피가 날 때까지 참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 부인이 건넨 환약을 받아든 최 대감이 그것을 물과 함께 힘겹게 삼키는 모습을 그저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보아야만 했지요. 약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조 부인의 얼굴에 아주 찰나의 희열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서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화려하고 거대한 이조판서 되게 높은 담장 안에서 서희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시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과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뼛속 깊은 두려움이 서희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서희는 깊고 캄캄한 고립감 속에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온몸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잔인하고도 소름 끼치는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 부인이 지극한 정성으로 올리는 그 까만 환약 한 알 속에 숨겨진 그 무섭고도 섬뜩한 진짜 비밀을 말입니다. 아버님, 부디 이 미천한 며느리가 올리는 찬물 한 모금만 삼켜주시옵소서. 그 떨리는 목소리가 어찌나 애절하고 간절하던지 듣는 이의 가슴마저 먹먹하게 만드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매서운 삭풍이 문풍지를 거칠게 때리는 참으로 스산하고 차가운 겨울밤이었지요. 서희는 가늘게 떨리는 두 손으로 소박한 사기 그릇을 받쳐 든 채 시아버지 최 대감의 병석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큰마님 조 부인의 억센 수하들이 안방을 철통같이 에워싸고 있어 그림자조차 들이밀 수 없었지요. 하지만 온 집안이 깊은 잠에 빠져드는 자시 무렵이 되면 서희는 숨죽여 안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자신을 가난하다며 구박하고 멸시하던 가문이었지만 서희의 마음속에는 어른을 향한 깊은 효심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희의 품에 소중하게 안겨있는 그 사기 그릇 안에는 맑고 따스한 약차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친정어머니가 피눈물로 남겨주신 비전의서의 가르침을 따라 서희가 뜬 눈으로 밤을 새워 달인 해독의 찬물이었지요. 낮 동안 서희는 땔감을 구한다는 핑계로 뒷산에 올라 꽁꽁 얼어붙은 차가운 흙을 맨손으로 파내었습니다. 열 손가락에 살갗이 찢어지고 피가 맺히는 고통 속에서도 독을 풀어주는 진귀한 칡뿌리와 산도라지를 캐어 치마폭에 숨겨왔지요. 조 부인 일당이 냄새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맵고 쓴 약재를 피하고 달큰하고 구수한 향이 나는 뿌리들만 골라 자신의 차가운 방 아궁이에서 몰래 다려낸 것이었습니다. 허 의원이 지어온 그 끔찍한 검은 환약 때문에 시아버지의 오장육부가 서서히 타들어가고 있음을 아는 서희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천륜을 아는 자로서 가만히 손을 놓고 죽음을 지켜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지요. 당장 대청마루로 달려나가 저 환약은 맹독을 품은 독약이라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하나 없는 힘없는 작은 댁의 말을 믿어줄 이는 이 거대한 권세가 저택 안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칫 조 부인의 화를 돋우었다가는 당장 집 밖으로 내쫓겨 시아버지를 지킬 마지막 기회마저 잃게 될 것이 뻔했지요. 그래서 서희는 우선 그 맹독의 기운을 조금이라도 억누를 수 있는 맑은 찬물을 끓여 올리는 참으로 고단하고 조심스러운 길을 택한 것입니다. 최 대감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독초 환약의 사악한 기운 탓에 얼굴은 생기를 잃어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지요. 서희는 조심스럽게 최대감의 야윈 등을 부축하여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나무 숟가락으로 맑은 약차를 떠서 시아버지의 마른 입가에 정성스레 흘려 넣어 드렸습니다. 따뜻하고 향긋한 찬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최대감의 거친 쇳소리 같던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던 탁하고 매캐한 기운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상쾌함이 최대감의 온몸에 잔잔하게 퍼져나갔지요. 참으로 신기하고도 묘한 일이었습니다. 낮에 큰 며느리 조 부인이 지극정성이라며 올리는 그 비싸고 귀하다는 까만 환약을 삼킬 때면 늘 속이 뒤틀리고 뼈마디가 시려왔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이름 없는 막내 며느리가 몰래 내어주는 이 투박한 찬물을 마시면 얽혔던 기혈이 스르르 풀리고 마음이 한없이 편안해지는 것이었지요. 최대감은 흐릿한 눈동자로 자신의 곁을 숨죽여 지키는 작은 며느리 서희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최대감은 평생을 대쪽같이 깐깐하게 살아오며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데 아주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낮에 찾아오는 큰 며느리 조 부인의 부산스러운 발걸음에는 진심이 텅 비어 있음을 은연중에 느끼고 있었지요. 자신의 안위보다는 가문의 재물과 곳간 열쇠가 어찌 돌아가는지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맏며느리의 차가운 입속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미한 호롱불빛에 비친 서희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참으로 가엾고도 눈물겨운 자태였지요. 서희의 두 손은 한겨울 얼음물과 꽁꽁 언 흙에 부딪혀 온통 붉게 터져 있었고 얇은 무명옷을 걸친 야윈 어깨는 밤추위에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가난한 양반가 출신에 구박받는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목숨을 걱정하고 피눈물을 삼키며 밤잠을 설쳐 병구안을 하는 이는 오직 서희 한 사람뿐이었지요. 세아가 참으로 고단하고 고생이 많구나. 최대감의 갈라진 목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나지막하게 울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희의 눈시울이 단번에 붉어지며 뜨거운 눈물이 방바닥으로 후드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초라한 친정 탓에 받아온 온갖 멸시와 핍박, 아무도 몰라주는 억울함이 시아버지의 그 따뜻한 위로 한마디에 봄눈 녹듯 씻겨 내리는 듯 했지요. 그 눈물은 서희가 이 집안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쏟아내는 깊은 위안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핏줄보다 더 진하고 끈끈한 신뢰가 조용히 싹 트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시아버지의 얼음장 같은 두 손을 자신의 붉게 튼 두 손으로 꼭 쥐며 뜨거운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안채를 틀어준 큰마님 조 부인의 무서운 기세에 눌려 쥐 죽은 듯 지내는 비참한 처지였지만 서희의 마음속에는 바위처럼 굳은 결심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아버지의 목숨을 살려내고 이 오랜 가문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그 끔찍하고 더러운 독살의 음모를 낱낱이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굳센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 부인과 허 의원이 꾸미는 그 무서운 강상주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궐의 포도청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하고 확실한 물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머니의 비전 의서에 적힌 지식과 자신의 뛰어난 후각만으로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가를 등에 업은 조 부인을 결코 올가맬 수 없었지요. 그래서 서희는 밤마다 안방을 빠져나올 때면 큰마님의 수아들이 뒷곁에 내다 버린 검은 환약의 찌꺼기를 몰래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희미한 불빛 아래서 비전 의서를 펼쳐놓고
찌꺼기에 남은 독초의 잔해를 대조하며 적들의 숨통을 줄 단서를 맹렬하게 추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일 밤 조용히 이어지는 서희의 지극한 정성 덕분에 최 대감은 가까스로 벼랑 끝에 위기를 넘기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아랫방에 피어오르는 맑은 약차의 향기는 핍박받는 서희와 병든 최 대감 두 사람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지요. 하지만 이 작고 아슬아슬한 밤의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안채를 배회하는 큰마님 조 부인의 매서운 감시망이 점차 서희의 처소 앞까지 바짝 좁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며칠 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참으로 끔찍하고 아찔한 위기가 서희의 등 뒤로 성큼 다가오고 말았지요. 이것은 틀림없는 치명적인 맹독이 아니더냐. 서희의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가 차가운 방 안의 정막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서희는 희미하게 흔들리는 호롱불 아래서 파리한 손끝으로 낡은 비전 의서를 짚어가고 있었습니다. 낮에 큰마님 조 부인의 억센 수하들이 뒷견 후미진 곳에 몰래 내다 버린 그 검은 환약의 찌꺼기를 주워온 참이었지요. 서희는 꽁꽁 언 흙덩이를 파내듯 조심스럽게 그 환약 찌꺼기를 미지근한 물에 지식여 풀어보았습니다. 겉을 교묘하게 감싸고 있던 꿀의 달큰한 냄새와 짙은 정향 향기가 물에 씻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탁해진 물속에서 마침내 그 끔찍하고도 소름 끼치는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그 속에는 사람의 맑은 피를 검게 굳게 만들고 오장육부를 서서히 태워버리는 무서운 독초의 찌꺼기가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깊고 습한 산속 응달에서만 자란다는 아주 지독한 맹독을 품은 검은 칡뿌리의 일종이 분명했습니다. 어릴 적 친정어머니가 절대 입에 대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던 바로 그 무서운 독초의 맵고 비릿한 냄새였지요. 그 냄새가 코끝을 강하게 찔러오자 서희의 온몸에 찌릿한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쿵쾅거리며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마음속 깊이 품었던 그 끔찍한 의심이 돌이킬 수 없는 확신으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희는 두 주먹으로 무명 치마폭을 꽉 부여잡고 숨죽여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맏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서서히 말려 죽이려 한다는 이 무서운 폐륜의 증거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만 것입니다. 자시가 훌쩍 넘어온 집안이 죽은 듯 고요해진 아주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서희는 얇은 버선발로 살얼음판을 걷듯 발소리를 죽인 채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시아버지 최 대감이 누워있는 굳게 닫힌 안방 문 앞까지 조심스럽게 다가갔지요. 서희의 품속에는 어머니의 낡은 비전 의서와 독초의 잔해를 쌓은 무명천이 단단히 품어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풍지를 열고 들어서자 방 안에는 짙은 약다리는 냄새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최 대감은 전날 서희가 몰래 다려 올린 맑은 찬물 덕분에 겨우 고른 숨을 쉬며 잠들어 있었지요. 하지만 며칠간 몸속 깊이 쌓인 독기 탓에 얼굴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두 뺨은 푹 패여 참으로 가엾은 모습이었습니다. 서희는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다가가 시아버지의 야윈 어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버님, 소부이옵니다. 제발 놀라지 마시고 제 간절한 말씀을 들어주시옵소서. 서희의 다급하고 물기가 어린 부름에 최 대감이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서희는 더 이상 단 하루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굳게 판단했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숨겨온 증거물들을 꺼내어 최 대감의 눈앞에 가지런히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맏며느리 조 부인과 허 의원이
완벽하게 짜고 보약의 탈을 쓴 치명적인 독약을 먹이고 있다는 진실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처음에 최 대감은 작은 며느리의 그 끔찍한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안채의 곳간 열쇠와 재물에 눈이 어두워졌다 한들 명색이 뼈대 있는 사대부가의 맏며느리였습니다. 시아버지를 고의로 해치는 그 무섭고도 끔찍한 강상죄를 저지르리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서희가 짚어내는 물증과 정황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치밀하여 반박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환약에서 났던 낯설고 매캐한 냄새, 그리고 약을 삼킬 때마다 뼈마디가 끊어질 듯 시려 오던 고통, 숨이 턱턱 막히고 눈앞이 흐려지던 자신의 그 비참한 증상들이 모두 의서에 적힌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그 낡은 비전 의서에 기록된 독초의 무서운 해악과 소름 끼치도록 정확히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게다가 서희의 말을 듣고 나자 그간 병석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수상한 정황들이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낮에 허 의원이 방에 들었을 때 큰며느리 조 부인과 허 의원이 허공에서 몰래 주고받던 그 눈빛 말입니다. 서로의 탐욕을 확인하며 은밀하게 입꼬리를 올리던 그 섬뜩한 눈빛 교환이 선명하게 떠오른 것입니다. 자신의 병세가 악화될수록 오히려 묘하게 생기가 돌고 들떠 보이던 조 부인의 그 가증스러운 얼굴. 그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자 최 대감은 등골에서 차가운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진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최 대감의 핏기 없던 얼굴이 순식간에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평생을 꼿꼿하고 청렴하게 지켜온 이조판서 가문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고 안채를 맡겼던 맏며느리가 이토록 무섭고 더러운 폐륜의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니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었습니다. 내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을 당장 끌어내어 지옥불에 던져버릴 것이야. 최 대감이 두 주먹을 부르르 떨며 차가운 자리에서 거칠게 일어나려 몸부림을 쳤습니다. 당장이라도 밖으로 뛰어나가 조 부인의 머리채를 끌고 와 벼락 같은 호통을 치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하지만 몸속 깊은 곳까지 뻗어나간 도끼 때문에 최 대감은 단 한 걸음도 제대로 내딛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피 섞인 억눌린 기침만 토해낸 채 다시 이부자리에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말았지요. 조선 최고의 권력을 쥐고 흔들던 호랑이가 발톱이 다 뽑힌 채 함정에 빠져버린 참으로 억울한 형국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관아에 고발하려 해도 장남과 아들들은 모두 먼 지방에 내려가 있거나 궁궐에 매여 있었습니다. 안채를 둘러싼 수십 명의 하인과 문지기들은 이미 철저하게 조 부인의 돈에 매수되어 철통 같은 감시를 서고 있었지요. 섣불리 소리를 질렀다가는 병자가 노망이 났다는 핑계로 서희마저 내쫓기고 쥐도 새도 모르게 목숨을 잃을 것이 뻔했습니다. 서희는 피눈물을 뚝뚝 흘리며 시아버지의 바싹 마른 두 손을 자신의 가슴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버님, 지금 화를 내며 나서시면 절대 아니 되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갇혀 있사옵니다. 오직 두 사람만이 진실을 공유하게 된 이 차갑고 고립된 안방이었습니다. 서희의 붉게 충혈된 눈동자에는 이전의 나약함을 벗어던진 무섭고도 단단한 결기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최 대감은 생사가 걸린 아득한 벼랑 끝에서 가문과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참으로 중대하고도 아찔한 선택의 기로 앞에 덩그러니 서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고도 묘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안채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으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병석에 누운 시아버지와 지극정성으로 약을 올리는 며느리들의 애처로운 풍경이 똑같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는 아주 거세고도 짜릿한 소용돌이가 치밀하게 돌아가고 있었지요. 진실을 마주한 최 대감은 끓어오르는 억울함과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던 막내 며느리 서희의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아가, 내가 어찌해야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겠느냐. 서희는 눈물을 닦아내고 한겨울 밤하늘의 차가운 별빛처럼 매섭고 단단한 눈빛으로 아버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오늘부터 그 환약은 무조건 입에 머금고 드시는 척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드리는 찬물로 넘기시옵소서. 서희가 짜낸 계획은 참으로 대담하고도 영리한 것이었습니다. 우선은 낮 동안 조 부인과 허 의원의 눈을 완벽하게 속여 넘기며 그들을 방심하게 만들어야만 했지요. 조 부인이 건네는 그 까만 독초 환약을 최 대감이 달게 받아먹는 척 연기를 하기로 입을 맞춘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참으로 기막힌 연극이 이조판서 댁 안방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조 부인이 화려한 비단 치마를 끌며 독이 든 환약을 들고 들어오면 최 대감은 일부러 더 거친 쇳소리를 내며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손을 바들바들 떨며 그 까만 약을 입속으로 털어넣었지요. 하지만 최 대감의 입 안으로 들어간 환약은 결코 목구멍 밑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혀 밑이나 뺨 안쪽에 교묘하게 숨겨둔 채 물을 마시는 척하며 그대로 품속 수건에 뱉어내었던 것입니다. 서희는 밖에서 빗자루질을 하는 척하며 문틈으로 그 조마조마한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조 부인은 시아버지가 자신이 올린 약을 남김없이 삼켰다고 굳게 믿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설 때 조 부인의 입꼬리에 번지던 그 섬뜩하고도 비열한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꾸민 완전한 범죄가 아주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간다고 확신하는 그 오만한 표정 말입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권력가 맏며느리가 자신이 가장 무시하던 막내 며느리의 지혜에 완벽하게 놀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이슥해져 조 부인의 감시가 느슨해지면 서희는 다시 조용히 안방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최 대감은 낮 동안 뱉어내어 숨겨두었던 그 끔찍한 환약들을 서희의 치마폭에 소중히 건네주었습니다. 서희는 그것들을 어머니의 비전의서와 함께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 훗날 포도청에 바칠 결정적인 증거물로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지요. 그리고는 다시 산에서 캐온 달큰한 칡뿌리와 잔대로 맑고 따뜻한 약차를 정성껏 끓여 올렸습니다. 낮에는 독을 삼키는 척 연기를 하고 밤에는 맑은 약차로 몸의 기혈을 다스리는 참으로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서희가 달여올리는 그 해독의 찬물 덕분에 최 대감의 몸속에 쌓였던 무서운 도끼는 서서히 아주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낮에는 조 부인의 눈을 속이기 위해 얼굴에 젤을 바르고 일부러 헛소리를 치며 끔찍한 병자 행세를 멈추지 않았지요. 조 부인은 시아버지의 병세가 점점 더 흉측하게 악화되고 있다며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단둘만 남게 되면 최 대감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가문의 구박덩어리였던 막내 며느리와
조선 최고의 권력가였던 이조판서.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던 이 두 사람은 거대한 가문의 안채라는 차가운 감옥 속에서 오직 서로만을 의지하는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대감은 자신의 병수발을 들며 지혜를 짜내는 서희를 바라보며 매번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참회를 삼켰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며 작은 며느리의 인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맏며느리의 횡포를 방관했던 지난날이 뼈저리게 후회되었지요. 외모나 재산,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허울이 얼마나 부질없고 덧없는 것인지를 생사의 갈림길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오직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진정성과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만 증명된다는 귀한 이치를 말입니다. 어느 깊은 밤, 최 대감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허리춤을 뒤적여 아주 작고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서희의 거칠고 붉게 튼 손을 꼭 쥐며 그 주머니를 살며시 쥐어 주었습니다. 그 속에는 맑고 푸른 빛이 영롱하게 감도는 아주 귀한 옷가락지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찍 세상을 떠난 최 대감의 정실 부인, 즉 서희의 시어머니가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대대로 물려받아 간직하던 징표였습니다. 세아가, 이것은 우리 가문의 진정한 안주인만이 품을 수 있는 물건이다. 내 너의 그 깊은 진심과 지혜를 목숨처럼 믿겠다. 서희는 그 차갑고도 단단한 옷가락지의 감촉을 손안에 쥐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그것도 가문의 최고 어른에게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서희는 그저 힘없고 가난한 핍박받는 작은 마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조판서 최 대감이 직접 가문의 운명을 내어주고 생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한 든든하고도 강인한 방패였지요. 두 사람이 맞잡은 두 손 사이로 그 어떤 매서운 겨울바람도 뚫지 못할 뜨거운 온기와 신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적의 심장부에서 적을 완벽하게 속여 넘기고 있다는 그 통쾌함과 짜릿함은 서희의 두려움을 잊게 만들기에 충분했지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러하듯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평화는 늘 가장 위태롭고 짧게 끝나는 법이었습니다. 며칠 뒤 맑은 해독 약차 덕분에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가는 최 대감의 미세한 변화를 매의 눈을 가진 누군가가 기어이 눈치채고 만 것입니다. 그 불길한 징조는 참으로 느닷없이 서희가 땔감을 구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안채 한가운데로 들이닥치고 말았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안방문이 신경질적으로 거칠게 열리고 화려한 비단 치마가 뱀처럼 마루를 쓸며 나타난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참으로 숨통이 꽉 조여오는 끔찍하고도 아슬아슬한 나날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평화가 흐르는 듯했지만 이조판서 댁 안채의 공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지요. 서희와 최 대감이 짜낸 은밀한 연합 작전으로 며칠간은 아주 순조롭게 적들의 눈을 속여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결국 무서운 덫에 밟히는 법이라는 옛말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큰마님 조 부인은 평소처럼 가증스러운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며 최 대감의 안방 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청마루를 내려서는 조 부인의 날카로운 두 눈매가 무섭게 꿈틀거리기 시작했지요. 시아버지의 얼굴에 발라둔 잿빛 가루 너머로 미세하게 돌아온 맑은 피부의 온기를 그 매의 눈이 기어이 포착하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질 듯 위태롭던 숨소리마저 며칠 전보다 묘하게 차분하고 고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찰나의 변화를 알아챈 조 부인의 가슴 속에 시커먼 불안감과 걷잡을 수 없는 조급함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며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조 부인은 깊은 잠에 빠진 안채를 몰래 빠져나와 뒷곁에 으슥한 대나무 숲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한겨울의 칼바람에 대나무 잎사귀들이 사각사각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귀신들의 곡소리처럼 스산하게 울려 퍼졌지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는 검은 복면을 푹 눌러쓴 허 의원이 이미 도착하여 발을 구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짙은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그 끔찍하고도 섬뜩한 눈빛을 허공에서 은밀하게 교환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큰마님의 친정에서 부정한 뇌물을 은밀하게 주고받으며 더러운 거래를 이어온 자들 특유의 끈끈한 탐욕이 서려 있었지요. 어찌 된 일인가. 그토록 무서운 독초를 매일같이 쏟아부었는데 어찌 아직도 영감의 숨이 저리 단단히 붙어 있단 말인가. 조 부인의 날선 호통이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자 허 의원 역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생각보다 판서 영감의 기력이 질기다며 자신의 쥐구멍만 한 변명을 애써 늘어놓으며 차가운 식은땀을 훔쳐내었지요. 내일 당장 그 검은 환약에 들어가는 독초의 양을 2배로 늘려 더욱 까맣고 지독하게 빚어오시게. 조 부인은 당장 며칠 뒤로 다가온 가문의 거대한 문중대소사날을 머릿속으로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종친들이 모두 모이는 바로 그날, 시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숨을 거두어야만 집안의 모든 실권과 곳간 열쇠를 영원히 독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 의원은 자칫 잘못하면 독초의 매캐하고 비릿한 냄새가 밖으로 진동하여 꼬리가 밟힐 수 있다며 겁을 먹고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조 부인의 치마폭에서 나온 두둑하고 묵직한 은덩이를 손에 쥐게 되자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거칠게 끄덕이고 말았지요. 독초의 기운을 더욱 높이기로 합의하고 돌아선 조 부인의 귓가에 문득 서늘한 바람 소리 하나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올린 약이 제대로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안채에서 은밀하게 다른 짓을 벌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직감이었습니다. 그 순간 조 부인의 예민한 코끝에 아주 옅게 배어있는 달큰하고 구수한 칡뿌리의 향기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그 냄새가 희미하게 흘러나온 곳은 다름 아닌 집안의 구박덩어리, 막내 며느리, 서희의 허름하고 초라한 처소 방향이었지요. 조 부인의 눈빛이 순식간에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발견한 굶주린 들고양이처럼 무섭고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기가 무섭게 피를 말리는 끔찍한 위기가 서희의 등 뒤를 무자비하게 덮쳐오고 말았습니다. 서희가 아궁이에 불을 뗄 장작을 구하기 위해 잠시 뒷산으로 발걸음을 옮겨 방을 비운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지요. 조 부인의 은밀한 지시를 받은 억센 계집종들이 우르르 몰려와 굳게 닫힌 서희의 방문을 거칠게 걷어차고 들이닥쳤습니다. 우당탕탕하는 요란한 굉음과 함께 작고 초라한 방 안이 그야말로 처참한 쑥대밭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똑이 잔뜩 오른 승냥이 때 같은 수아들은 서희의 낡은 무명 이불자락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며 방 안을 짐승처럼 헤집었습니다. 구석에 정돈되어 있던 작은 약탕기와 사기 그릇들은 차가운 흙바닥에 무참히 내동댕이 쳐져 날카로운 파편으로 산산조각이 났지요. 방 안을 은은하게 채웠던 약초의 달큰한 향기는 매캐한 흙먼지와 어우러져 허공으로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다 그 소름 끼치는
파차름을 듣게 된 서희는 등골이 오싹하게 얼어붙으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품에 안고 있던 무거운 장작더미가 차가운 눈밭 위로 우수수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치마폭을 걷어쥐고 미친 듯이 달렸지요. 가쁜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처소 마당에 도착한 서희의 두 눈에 참혹하고도 아찔한 광경이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형님의 수아들이 자신의 방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샅샅이 뒤집어 엎으며 무언가를 맹렬하게 찾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서희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뜨거운 핏기가 가시고 온몸이 한겨울 사신 나무 떨리듯 바들바들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허름한 방 안에는 절대로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될 가문의 명운이 걸린 물건들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정어머니의 피눈물이 밴 낡은 비전 의서와 그동안 겹겹이 주워 모아둔 치명적인 독초, 환약의 찌꺼기들. 그리고 최대감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내어준 그 영롱한 푸른빛에 옷가락지 한 쌍이 숨겨져 있었지요. 서희는 지난밤 아랫목의 낡은 구들장 하나가 느슨해진 것을 발견하고 그 아래 쥐구멍처럼 깊고 어두운 틈새에 모든 증거물들을 꽁꽁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방 안을 미친 듯이 파헤치던 가장 덩치가 크고 억센 계집종 하나가 하필이면 그 헐거운 구들장 위를 육중한 발로 밟고 만 것입니다. 우지끈하는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구들장이 한쪽으로 푹 꺼지며 그 아래의 시커먼 틈새가 훤히 드러나고 말았지요. 계집종이 번들거리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푹 숙이더니 틈새 안으로 굵고 투박한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문 밖에서 그 끔찍한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서희는 숨통이 그대로 막혀버리는 듯한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비전 의서와 환약 찌꺼기 그리고 옷가락지까지 발각된다면 시아버지와 자신의 목숨은 당장 그 자리에서 끝장날 것이 뻔했습니다. 모든 연합 작전이 수포로 돌아가고 가문은 통째로 조 부인의 아귀에 삼켜질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치마를 부여잡은 서희의 두 다리에서 힘이 풀려 차가운 돛돌 위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아, 이제는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모든 것이 탈로 나고 끝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었겠습니까? 숨이 멎을 듯한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기막힌 반전이 서희의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찾았구먼요. 큰마님, 기어이 이 도둑년의 방에서 잃어버리신 폐물을 찾아냈구먼요. 덩치 큰 계집종에 찢어지는 듯한 고함이 차가운 마당의 정막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계집종이 부서진 구들장 및 어두운 틈새에서 번쩍 들어 올린 것은 다름 아닌 화려한 금비녀 하나였습니다. 문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서희는 털썩 주저앉은 채 안도의 한숨과 끔찍한 절망을 동시에 내쉬어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다행이자 동시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소름 끼치는 덫이 아닐 수 없었지요. 서희가 깊은 땅 속에 이중으로 파묻어둔 어머니의 비전 의서와 옷가락지, 그리고 치명적인 독초 환약 찌꺼기들. 다행히 그 진짜 비밀 증거들에는 계집종의 투박하고 억센 손끝이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신 그 위쪽 얕은 흙더미에 파묻혀 있던 금비녀가 계집종의 손에 먼저 딸려 나온 것이지요. 그 금비녀는 바로 며칠 전 큰마님 조 부인이 감쪽같이 잃어버렸다며 온 집안 하인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약초 다리는 냄새를 맡고 의심을 품은 조 부인이 서희의 방을 뒤져 영원히 집 밖으로 내쫓기 위해
자신의 수하를 시켜 미리 심어둔 참으로 악독한 모함이었던 것입니다. 화려한 비단 치마를 끌며 서희의 처소 마당에 나타난 조 부인의 얼굴에는 섬뜩한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뼈대만 남은 그 가난한 친정구석에 보낼 요량으로 내 귀한 폐물에 더러운 손을 대다니. 참으로 천박하고 은혜를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도둑년이 아니더냐. 조 부인의 얼음장 같은 독설이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더 맵고 차갑게 서희의 가슴팍에 푹푹 꽂혔습니다. 마당에 몰려든 하인들은 수군거리며 서희를 손가락질했고, 억센 수하들은 당장이라도 서희의 머리채를 잡아끌 무서운 기세였지요. 서희의 목구멍 끝까지 억울한 피눈물이 왈칵 차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헛된 모함을 벗어던지고 시아버지를 서서히 독살하려는 조 부인의 그 끔찍한 강상죄를 만천하에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입술을 꽉 깨물어 흐르는 피를 삼키며 차오르는 분노를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섣불리 억울함을 호소해보아야 안채의 실권을 쥔 맏며느리의 위세 앞에서는 철저히 짓밟힐 것이 뻔했으니까요. 관아의 포졸들조차 꼼짝 못하게 만들 완벽한 밀거래 물증 없이 맞섰다가는 그저 모함을 피하려 거짓말을 일삼는 미친 도둑년으로 몰릴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대로 집 밖으로 완전히 쫓겨나면 병석에 누운 시아버지 최대감은 당장 내일이라도 2배로 독해진 환약을 강제로 입에 털어 넣게 될 터였습니다. 형님, 소부가 잠시 눈이 멀어몹쓸 짓을 하였사옵니다.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서희는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마에서 붉은 피가 맺히도록 절을 하며 거짓으로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비참한 굴욕은 오직 시아버지를 살리고 이조판서 가문을 지켜내기 위한 피눈물 나는 인내의 과정이었지요. 조 부인은 벌레를 보듯 서희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치고는 죗값을 묻기 전까지 서희를 뒷곁에 캄캄하고 얼어붙은 헛간에 가두어 버리라고 매몰차게 지시했습니다. 굵은 자물쇠가 굳게 채워진 헛간 안은 그야말로 얼음장처럼 차갑고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사르르는 듯한 삭풍이 헛간 벽에 갈라진 틈새로 무자비하게 밀려들어와 서희의 얇은 치마폭을 파고들었지요. 하지만 그 절망의 늪에 빠져 서러운 눈물만 흘리고 있을 서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비전 의서에 따르면 환약에 쓰인 그 검은 칡뿌리는 독성이 너무도 무서워 나라에서도 함부로 거래를 엄격히 금지한 맹독초였습니다. 그러니 조 부인의 돈을 받고 그 독초를 몰래 들여온 허 의원이라면 반드시 그 밀거래의 흔적을 꼼꼼하게 기록한 장부를 약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을 것이 분명했지요. 두 악인이 오랜 세월 은밀하게 주고받은 그 더러운 뇌물 거래의 증거가 바로 그 장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을 터였습니다. 서희는 얼어붙은 두 손을 비비며 헛간 구석을 더듬어 끝이 뾰족하고 녹슨 낡은 쇠꼬챙이 하나를 찾아내었습니다. 자시가 훌쩍 지나 집안의 모든 수아들이 승리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들 무렵이었지요. 서희는 쇠꼬챙이를 자물쇠 구멍에 넣고 조심스럽게 비틀어 마침내 그 무거운 쇠덩이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인 채 겹겹의 높은 담장을 훌쩍 넘어 그 거대한 이조판서 댁을 미끄러지듯 빠져나왔습니다. 칼바람이 몰아치는 한양도성의 텅 빈 밤거리는 서희의 살갗을 베어낼 듯 무섭게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서희의 굳은 발걸음만큼은 그 어떤 사내장부보다 단호하고 거침이 없었지요. 어둠을 틈타 쉬지 않고 달린 서희는 마침내 큰마님의 친정 동네 어귀에 자리 잡은 허 의원의 커다란 약방 앞에 당도했습니다.
약방의 뒷담은 무성한 덩굴로 덮여 있어 야위고 가벼운 서희가 조용히 기어오르기에 충분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덩굴의 손바닥이 깊게 찢기고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서희는 아픔조차 전혀 느낄 수가 없었지요. 숨죽여 약방 창문을 넘어 안으로 스며든 서희는 희미한 달빛 한 줄기에 의지해 허 의원의 내밀한 처소를 맹렬하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진귀한 약재 냄새와 특유의 비릿한 독초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서희는 매의 눈으로 숨겨진 공간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서희의 눈에 화려한 모란꽃이 그려진 병풍 뒤쪽의 벽면이 아주 미세하게 들떠 있는 것이 포착된 것은 참으로 하늘이 도운 천운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숨겨진 벽장문을 열어젖히자 그 안에는 묵직한 자물쇠가 채워진 나무 괴짝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서희는 다시 한번 쇠꼬챙이를 밀어넣어 괴짝을 열고 마침내 그토록 애타게 찾던 두꺼운 장부 책자 하나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장부를 빠르게 넘기자 조 부인의 이름과 치명적인 독초를 사들인 무서운 밀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것이 달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드디어 강상죄를 묻고 가문을 살려낼 완벽한 증거를 찾아냈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듯한 환희가 밀려왔지요. 하지만 그 벅찬 기쁨은 참으로 짧고 허망하게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품에 장부를 챙겨 넣고 돌아서려던 찰나 굳게 닫혀있던 약방의 방문 쪽에서 스산하고 서늘한 바람이 훅 끼쳐 들어온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약방 안에 처음부터 서희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그 소름 끼치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구냐? 그 어둠 속에서 내 장부에 손을 대는 도둑 고양이가 대체 누구란 말이냐? 등 뒤에서 들려온 그 서늘하고도 비릿한 목소리는 다름 아닌 허 의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생집에서 골아떨어질 예정이었던 허 의원이 조 부인의 급한 기별을 받고 독초를 챙기기 위해 뜻밖의 약방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서희는 온몸에 솜털이 쭈뼛서고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끔찍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품속에 그토록 애타게 찾던 치명적인 밀거래 장부를 간신히 챙겨 넣은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허 의원이 거친 숨을 내몰아쉬며 칼집에서 번쩍이는 비수를 빼어드는 소리가 어둠 속을 소름 끼치게 울렸습니다. 서희는 눈앞이 하얘지는 공포 속에서도 놀라운 기지를 발휘하여 옆에 놓인 무거운 약탕기를 허 의원의 발밑으로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우당탕탕하는 파열음과 함께 약탕기가 산산조각이 나고 허 의원이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지요. 그 아주 짧은 아수라장의 틈을 타 서희는 바람처럼 창문을 뛰어넘어 칠흑 같은 어둠의 거리로 온몸을 날렸습니다. 뒤에서 허 의원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밤하늘을 찢어 놓을 듯 울려 퍼졌지만 서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신발이 벗겨져 발바닥이 날카로운 돌부리에 찢기고 붉은 피가 눈밭을 적시는 것도 전혀 모른 채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지요. 품속에 꼭 끌어안은 그 장부만이 이조판서 가문과 시아버지 최대감을 살려낼 유일한 동아줄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쁜 숨을 헐떡이며 겨우 이조판서 대개 높은 담장을 다시 넘어 들어왔을 때는 이미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기구하고도 잔인한 운명은 서희에게 단 한 줌의 자비조차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서희가 조심스럽게 마당을 가로질러 헛간으로 다시 숨어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갑자기 안채의 모든 문이 활짝 열리고 수십 개의 밝은 횃불이 일제히 서희의 앞을 환하게 비추며 들이닥쳤습니다.
미리 함정을 파놓고 서희가 나타나기만을 매의 눈으로 기다리고 있던 맏며느리 조 부인이었습니다. 조 부인은 서희가 헛간을 빠져나간 사실을 진작에 눈치채고 가문의 수아들을 모두 마당에 도열시켜 놓은 참이었습니다. 내 인연, 감히 내 귀한 폐물을 훔치고도 모자라 야반도주를 시도하다 덜미를 잡힌 것이냐. 조 부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뒤에 선 수아들의 기세는 당장이라도 서희를 때려 죽일 듯 무자비했습니다. 서희는 거친 소나귀에 붙잡혀 차가운 마당 한가운데 짐승처럼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품속에 숨긴 장부와 옷가락지를 빼앗길까봐 두 팔로 치마폭을 미친 듯이 감싸 안은 채 바들바들 떨어야만 했지요. 조 부인은 집안의 최고 어른인 양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는 참으로 끔찍하고도 단호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리도 뼈대가 천박하고 삿된 짓을 일삼는 것을 당장 오늘 아침 이 가문의 문 밖으로 내쳐버려라. 다시는 한양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라. 그 무서운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억센 계집종들이 서희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서희의 눈에서는 참을 수 없는 뜨거운 피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시아버지를 살릴 결정적인 증거를 품에 안고서도 한마디 변명조차 해보지 못한 채 이대로 개 끌리듯 쫓겨나게 생긴 것입니다. 형님, 제발 아버님을 한 번만, 단 한 번만 뵙게 해주시오. 제발 부탁이옵니다. 서희가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비비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조 부인은 싸늘한 코웃음만 칠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올린 그 2배로 독해진 검은 환약을 먹고 시아버지가 이미 숨을 헐떡이고 있으니 아무런 걱정이 없었던 것이지요. 안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최 대감은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까마득히 모른 채 사경을 헤매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넓고 거대한 저택에서 억울한 누명을 쓴 작은 마님을 변호해 줄 이는 참으로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서희는 그대로 질질 끌려 나와 육중한 대문 밖 차가운 눈밭 위로 비참하게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굳게 닫히고 서희는 한겨울 칼바람이 몰아치는 도성 한복판에 철저히 혼자 버려졌습니다.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참으로 견디기 어렵고 하늘이 원망스러운 비참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뼈에 사무치는 서러움과 극한의 절망감이 서희의 가슴을 1000갈래 만 갈래로 찢어놓는 듯 했지요. 자신이 이대로 쫓겨나면 안채에 고립된 시아버지는 결국 조 부인의 그 끔찍한 독초 환약에 속절없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가문은 통째로 그 탐욕스러운 맏며느리의 악위에 넘어가고 세상은 영원히 그 무서운 진실을 알지 못할 터였습니다. 서희는 꽁꽁 얼어붙은 두 손으로 가슴팍을 쥐어뜯으며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슴을 치던 서희의 손끝에 옷섭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아주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묵직하게 만져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며칠 전 최 대감이 가문의 명운을 걸고 내어주었던 푸른빛이 영롱한 그 옷가락지 한 쌍이었습니다. 서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옷가락지를 꺼내어 시린 뺨에 가만히 대어보았습니다. 가락지에서 전해지는 서늘한 감촉은 마치 최 대감이 자신을 믿고 내밀었던 그 간절하고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졌지요. 아가, 이 가문의 진정한 안주인은 바로 너다. 내 너의 그 깊은 진심을 목숨처럼 믿겠다. 그날 밤 시아버지가 남겼던 그 무겁고도 따뜻한 한마디가 서희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서희의 품속에는
허 의원의 약방에서 목숨을 걸고 찾아낸 그 완벽한 밀거래 장부가 아주 안전하게 숨 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비참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희의 두 눈빛이 서러운 눈물을 거두고 맹수처럼 무섭고 서늘하게 번뜩 익기 시작했습니다. 조 부인은 서희를 집 밖으로 내쫓아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참으로 치명적이고도 어리석은 오판이었지요. 오히려 서희를 그 지독한 감시망 밖으로 안채의 답답한 담장 밖 세상으로 마음껏 풀어놓아 준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가문을 삼키려는 적대자들의 무서운 음모를 만천하에 드러낼 모든 준비가 이제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서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양 도성의 매서운 눈보라를 뚫고 굳건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참으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아주 엄청나고도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억울함을 피바람으로 되돌려줄 그 마지막 통쾌한 반격의 시간이 코앞으로 바짝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붉은 아침 해와 함께 밝았습니다. 간밤에 내리던 매서운 눈보라가 씻은 듯이 그치고 한양 도성의 하늘은 시리도록 맑고 푸르게 열려 있었지요. 이조판서 댁의 넓은 앞마당은 아침 일찍부터 조선 팔도에서 모여든 수백 명의 종친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오늘은 바로 1년에 한 번, 이 뼈대 깊은 권세가 가문의 모든 어른들이 모여 중대한 대소사를 논의하는 날이었습니다. 대청마루의 가장 높은 상석에는 화려하고도 값비싼 비단옷을 휘감은 맏며느리 조 부인이 거만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지요. 눈에 가시 같던 작은 댁 서희를 감쪽같이 도둑으로 몰아 길바닥으로 내쫓아 버렸으니 조 부인의 기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조 부인은 종친들 앞에서 연신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며 시아버지의 병환이 오늘 내일 한다며 가증스러운 거짓 슬픔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안방 쪽을 향해 매섭고도 뾰족한 시선을 던지며 그 끔찍한 소식이 들려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지요. 마침내 허 의원이 은밀하게 조제해온 평소보다 도끼가 2배나 강해진 그 새까만 마지막 환약이 올려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조 부인은 직접 그 약사발을 받쳐 들고 종친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굳게 닫힌 안방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최 대감이 숨이 당장 넘어갈 듯 털떡이며 잿빛 얼굴을 한 채 처참하게 누워 있었지요. 조 부인은 허 의원과 아주 찰나의 서늘한 눈빛을 교환한 뒤 최 대감의 입가에 그 무서운 독약을 들이밀었습니다. 아버님, 부디 이 귀한 보약을 드시고 기력을 차리시옵소서. 최 대감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사발을 받아들고는 이번에는 약을 머금는 척하지 않고 입안으로 털어넣는 신용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리고는 꿀꺽 소리를 내며 약을 삼키자마자 참으로 끔찍하고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최 대감의 두 눈이 뒤집히고 몸이 활처럼 뻣뻣하게 굳어지더니 입에서 거품을 길게 토해내며 이부자리에 털썩 쓰러진 것입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두어 번 거친 쇳소리를 내뱉던 최 대감은 이내 고개를 떨구고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지켜보던 허 의원이 짐짓 놀란 척 뛰어와 대감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더니 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합니까? 대감마님께서 마침내 숨을 거두셨사옵니다. 그 소리가 문풍지를 뚫고 대청마루로 퍼져나가자 마당에 모여있던 수백 명의 종친들이 일제히 곡소리를 내며 엎드렸습니다.
거대한 이조판서 가문을 지탱하던 큰 기둥이 무너져 내린 참으로 비통하고 애통한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그 처절한 곡소리 속에서 오직 한 사람, 조 부인의 얼굴에만은 섬뜩하고도 기괴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한 척 치마폭에 얼굴을 파묻은 조 부인의 어깨가 아주 가늘게 들썩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슬픔의 오열이 아니라 터져 나오는 기쁨의 웃음을 간신히 참아내는 참으로 끔찍한 환희의 떨림이었지요. 모든 것이 자신이 치밀하게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끝이 났다는 그 오만한 승리감에 도취되어 버린 것입니다. 가난한 막내 며느리는 도둑 누명을 쓰고 내쫓겼고 마지막 걸림돌이던 시아버지마저 자신의 손으로 영원히 잠재웠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가문의 막대한 재산과 권력은 오롯이 자신의 소나귀에 들어왔다는 생각에 조 부인은 미친 듯이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조 부인은 이내 소매로 가짜 눈물을 닦아내며 방문을 열고 대청마루 위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슬픔에 빠진 종친들을 자애로운 척 굽어보며 참으로 가증스럽고도 오만한 선언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이리 허망하게 가셨으나 이 거대한 가문의 뼈대는 제가 흔들림 없이 굳건히 지켜낼 것이옵니다. 오늘부로 안채의 모든 법도와 재물은 맏며느리인 제가 온전히 통솔할 것이니 그리 아시옵소서. 수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마당에 엎드려 새로운 실권자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조 부인과 곁에 선 허 의원은 서로를 힐끗 쳐다보며 비열한 조소를 입가에 가득 머금었지요. 그들이 쌓아 올린 더러운 거짓말의 모래성이 영원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늘이 분노하고 땅이 통탄할 그 끔찍한 패륜의 승리가 기어이 완성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청마루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던 조 부인의 목소리가 아주 기이하고도 낯선 소리에 의해 뚝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안방 쪽에서 들려온 결코 들려서는 안 될 어떤 소름 끼치는 마찰음 때문이었지요. 쿵, 쿵, 쿵. 그것은 마치 누군가 무거운 지팡이로 방바닥을 힘있게 짚으며 걸어 나오는 듯한 무겁고도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마당에 엎드려 곡을 하던 종친들도 승리에 도취해 있던 조 부인도 일제히 숨을 멈추고 굳게 닫힌 안방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안방의 문풍지가 아주 느리게 하지만 무서운 힘으로 스르륵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턱을 넘어 대청마루 위로 우뚝 선 한 사람의 그림자가 햇빛을 가리며 거대하게 드리워졌지요. 그 그림자의 주인을 확인한 순간 조 부인과 허 의원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입술은 시퍼렇게 얼어붙었고 두 눈은 튀어나올 듯 커다랗게 벌어져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경악하고 말았지요. 그곳에는 방금 전 피를 토하고 죽어 자빠졌던 시아버지 최대감이 평소에 꼿꼿하고 위풍당당한 자태로 아주 두 눈을 부릅뜨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잿빛이던 대감의 얼굴에는 맑고 붉은 생기가 가득했고 그 매서운 호랑이 같은 눈빛은 당장이라도 조 부인을 찢어발길 듯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인연. 내년에 그 시커먼 탐욕이 하늘을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더냐. 최 대감의 호통 소리가 벼락처럼 내리치자 조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대반전이었습니다. 최 대감은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올린 그 독한 약을 삼키는 척혀 밑에 교묘하게 숨긴 뒤 완벽한 죽음의 연기를 해냈던 것이지요. 적들의 오만함이 가장 극에 달하여
스스로 더러운 본색을 만천하에 드러낼 바로 이 순간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당의 수백 명 종친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웅성거리는 가운데 최 대감은 더욱 무서운 폭풍을 예고하며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육중한 대문 밖을 향해 천둥 같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응답하듯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쾅 소리와 함께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이제 모든 억울함을 피바람으로 씻어낼 가슴 벅차고 짜릿한 최후의 심판이 그 문을 넘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지요. 참으로 가슴 벅차고도 통쾌한 대역전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조판서 대간체를 거세게 흔들던 최 대감의 우렁찬 호통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이었지요. 굳게 닫혀있던 안채의 육중한 대문이 요란한 파차름을 매며 활짝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그리고 눈부시게 쏟아지는 맑은 아침 햇살을 등지고 너무도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도둑 누명을 쓰고 칼바람이 부는 길바닥으로 비참하게 쫓겨났던 작은 마님 서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희의 곁에는 서슬퍼런 창검을 번쩍이는 포도청의 관군 수십 명이 겹겹이 호위하며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희의 걸음걸이는 한겨울의 성난 눈보라조차 절대 뚫지 못할 만큼 단단하고 거침이 없었지요. 그 위풍당당하고도 기백이 넘치는 모습에 마당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종친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길을 양옆으로 넓게 터주었습니다. 대청마루 위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시아버지와 마주치고 넋이 완전히 나가 있던 큰마님 조 부인은 서희의 등장에 기절할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네, 내년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삿된 관군들을 이끌고 집안에 난입한단 말이냐. 조 부인의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리듯 심하게 흔들렸고 화려했던 비단 치마는 흙바닥에 끌려보기 흉하게 구겨져 있었습니다. 서희는 꼿꼿한 자세로 차가운 대청마루 위로 올라서며 품속에서 단단히 싸매어 둔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어 만천하에 펼쳐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바닥에 내던져진 것은 허 의원의 약방 비밀 공간에서 목숨을 걸고 찾아낸 바로 그 두꺼운 밀거래 장부였지요. 형님,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아버님을 독살하려 한 그 끔찍하고 더러운 강상죄의 증거가 바로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사옵니다. 서희의 낭랑하고도 매서운 목소리가 이조판서 대개 높은 담장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이어서 서희는 친정어머니의 피눈물이 밴 낡은 비전 의서와 그동안 밤마다 몰래 흙 속에 파묻어 모아두었던 검은 환약의 찌꺼기들을 종친들 앞에 낱낱이 내놓았습니다. 두꺼운 장부에는 조 부인이 이 거대한 저택의 재물을 일찍 독차지하기 위해 허 의원에게 막대한 은덩이를 뇌물로 바치고 치명적인 맹독초를 사들인 내역이 소름 끼치도록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발뺌할 수 없는 포도청의 판관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밀거래의 물증이었지요. 허 의원은 핏기가 싹 가신 백지장 같은 얼굴로 그 자리에 털썩 주둥이를 찌으며 엎드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조 부인은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지요. 이것은 모두 저 천박한 년이 안채의 권력을 노리고 교묘하게 꾸며낸 모함이옵니다. 아버님, 제발 소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비참하고도 역겨운 변명은 대청마루 중앙에 우뚝 선 최 대감의 벼락 같은 고통의 단숨에 찢겨 나갔습니다. 닥치지 못할까. 내 두 눈으로 내년의 사악한 낯짝을 똑똑히 지켜보고
내 두 귀로 내년들의 끔찍한 미러들을 다 들었거늘 어디서 감히 새치 혀를 놀린단 말이냐. 최 대감은 종친들 앞에서 그간 서희와 함께 은밀하게 짜냈던 훌륭한 연합작전의 모든 진실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자신이 독약을 삼키는 척 연기를 하며 적들의 오만함을 역으로 이용했고, 구박받던 이름 없는 막내 며느리가 맑은 해독차를 타려 시아버지의 목숨을 구했다는 참으로 눈물겨운 전말이었지요. 이 거대한 가문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던 조 부인의 짐승 같은 음모는 가장 무시하고 짓밟았던 서희의 눈부신 지혜 앞에서는 한낱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포도청의 관군들은 즉시 달려들어 조 부인과 허 의원의 목에 차가운 쇠사슬과 굵은 오라를 단단히 채웠습니다. 조선 땅에서 부모를 흉계로 해치려 한 강상죄는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가장 무섭고 끔찍한 벌을 받는 대죄 중의 대죄였습니다. 두 아기는 형장으로 질질 끌려가며 뒤늦은 피눈물을 쏟았지만 그들에게 남은 것은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서의 참혹한 죽음뿐이었지요. 가문을 무겁게 짓누르던 짙은 먹구름과 섬뜩한 도끼가 아침 햇살에 순식간에 씻겨 내려가는 참으로 후련하고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에 꿇어 엎드린 종친들은 모두 서희의 그 놀라운 기계와 하늘이 내린 갸륵한 효심에 깊이 탄복하며 감격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최 대감은 가쁜 숨을 고르며 다가와 서희의 거칠고 붉게 튼 두 손을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꽉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서희의 가녀린 손가락에 끼워진 그 영롱한 푸른빛에 옷가락질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려 모든 이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었지요. 모두들 똑똑히 들으시오. 이 가문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하고 늙은 아비의 숨통을 살려낸 하늘의 은희는 오직 이 아이뿐이요. 오늘부로 안채의 모든 권리와 곳간 열쇠는 가문의 유일무이한 안주인인 작은 며느리에게 온전히 물려줄 것이요. 최 대감의 굳건하고도 장엄한 선언이 맑은 하늘 위로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당에 모인 수백 명의 종친과 수하들은 일제히 땅에 엎드려 새로운 큰마님 서희를 향해 가장 깊고 정중한 예를 표했습니다. 서희를 벌레 보듯 멸시하며 핍박했던 억센 하인들조차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며 굵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지요. 가난한 가문 출신이라는 이유로 얇은 무명옷을 입고 얼어붙은 우물가에서 찬물을 길어야 했던 서희였습니다. 하지만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맑은 진심과 어머니가 남겨준 낡은 의서의 지혜 하나만으로 뼈대 깊은 이조판서 가문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가장 존경받는 안주인의 자리에 당당히 오르게 된 것입니다. 서희의 두 뺨 위로 그동안 겪었던 뼈저린 억울함과 고단함을 모두 씻어내는 뜨겁고도 벅찬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모진 한겨울의 매서운 눈보라를 묵묵히 이겨낸 붉은 매화가 더욱 짙고 고결한 향기를 뿜어내듯 서희의 그 단단하고 굳은 심지는 이조판서 가문의 앞날을 영원히 평화롭게 지켜주었지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이것이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와 품격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비단옷이나 뼈대 있는 가문의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가장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막내 며느리의 그 투박한 손끝과 맑은 진심이 결국 꼿꼿한 이조판서 가문을 무서운 위기에서 훌륭하게 구해내었습니다. 반면 끝없는 탐욕으로 천륜마저 저버린 맏며느리는 스스로 판 끔찍한 파멸의 늪에 빠지고 말았지요. 그러니 우리는 허울 좋은 겉모습만